간의 존경과 이해를 갖는 거에 적극 공감하고 또 그러한 회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실질적인 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신양매라든가 공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의 화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실의 충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임실의 충을 얘기를 할 때는 소충이라고 하는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소충을 얘기할 때는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나라와 저는 가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보면 권세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권세와 나라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권세를 국민의 권한이라고 해석하듯이 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고 하는 소충의 정신을 저는 국민이 원하면 또 민중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것이 소충의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임실군 사실 충과 효라고 하는 단어는 네 분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왕정시대 때의 단어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충과 효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고장이 동학이 경상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은 동학이 꽃피고 또 농민의 동학의 정신인 인본주의가 꽃폈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저는 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학은 인본주의를 시작을 했고 또 인내천을 가진 천도교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한 해로 임실군이 이런 근대 역사의 본실이고 임실군이 동학 천도교의 본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동학의 지도자 김계남 선생님하고 또 최근에 순국 100주년을 맞으셨던 김용원 선생님하고 그 당시 임실군의 군수였던 민충식 군수님하고 상의하면서 형제 결의를 냈습니다. 사실 관료가 동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임실군은 모두가 동학이었고 모두가 인본주의였고 모두가 민중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정신 속에서 이석영 장군이 태어나셨고 또 그런 정신 속에서 우리 박준 선생님이 태어났고 또 33인 중에 한 분을 우리 박준 선생님이 얘기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한목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남 땅끝마을 해남분인데 그분의 스승이 우리 최근에 추모했던 김용원 선생님의 제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동학의 정신이고 또 우리 근대의 역사의 역사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박물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본주의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아는 가까운 사람들만의 얘기 아니고 적과도 상대와도 나와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소통이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 김정은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임실군이 그런 서로를 이해하고 양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고 그런 고장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임실군이 동학의 정신처럼 천도교의 정신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애양이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충과 효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윤환중 장로님께
임실군의 충효에 따른 충효를 발전시키기 위한 소통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내려놓는 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의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네, 전부 교만에 빠지게 되거든요. 교만에 빠지게. 교만은 사실 말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멸망의 길을 가거든요. 근데 충효가 잘 소통이 되려면은 부모가 자식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효가 제일.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효는 자식이 어머니한테 무조건, 부모님한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무릎 꿇고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도 옳게 여기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충은 임금님과 백성 사이의 그것을 많이 우리가 유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은 무조건 임금님께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백성은 그러한 사상이 우리 유교 아니고 공권주의 사상이 있는데, 지금 그걸 바꾸어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대통령과 그 권력을 잡은 사람과 국민들 간의 이런 소통은 뭐냐? 가진 자들이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그 헌법제 1조에 같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국가가,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니까요. 질문은 그냥 좀 짧게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평면 대리에 거주하는 최승열입니다. 17대 때 그 한 고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발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도 개진을 하면서 아마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 충효, 오늘 주제가 충효입니다. 글자로 풀어보면 가운데 충자, 밑에 마음 심자가 충성할 충자지요. 이 뜻은 뭐냐면 항상 마음을 가운데다 두어라. 지나친 욕심도 갖지 말고 불평불만도 갖지 말고 입을 가운데다, 생각을 두어라 하는 게 충성 충자의 뜻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엔 효입니다. 효. 흑토자를 먼저 쓰고 이렇게 긋는 획은 쟁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쟁기. 그 옆에 아들 자자가 붙지요. 그래서 효도 효자가 됩니다. 충효의 근본은 근본적인 진리를 추구하라. 즉 참뜻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아니 한마디만 더 할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 자는 복을 줄 것이요 뜻을 거역하는 자는 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느냐면요. 충효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제 생각을 개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충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야 정말 충효 사상이 생길 수 있을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충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어떤 주제 발표자한테 누가 답변을 예, 지금 그 질문하신 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효는 아시다시피 이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현대 충효 이렇게 설명하면 뭐 1시간 거의 하루 걸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충효라는 뜻은 다 아실 거고 충효가 지금 현대에는 많이 저하되어 있고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효 정신을 어떻게 좀 되살려야 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충효 정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이걸 반대하는데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알아본 거에 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도덕교육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윤리교육이 지금 공정으로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이 다른 교육이 많다 보니까 매일 입시주의 뭐 이런 거지 이게 윤리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그러면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첫째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 자제분들을. 근데 가정교육 하기 전에 지금 유아원, 유치원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시켜야 당연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 윤리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충효 사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공격을 빼고 지역에서 유교 사상으로 뭐 여하튼 어쨌든 간에 각 지역마다 그 교육시키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경상도에 가면 그 뭐야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우리 임실에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이렇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지금 충효 교육을 시키는 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교육인데 교육하는 방법까지 어떻게 하는 것은 뭐 저는 대충 나이를 듣지만은 설명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거 충효 사상을 되돌려 놓으려면은 교육이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뭐 돈을 주고 애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도 지금은 충효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정도 된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충효하면 아 그렇지 나라에 충고해도 오고 정말 봉사하고 다 머리에 들어오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제가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지만 왜 그러냐면 각자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각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자기 살기 바쁘니까 남 봉사하고 배려고 이런 정신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쨌든 간단하게 교육으로서 우리 아버님도 집 가시면 자녀분들 손자가 됐든 시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강 이상 한 분만 더 질문받는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정희준 부본부장님. 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실군 산림조합장 정희준입니다. 우리 저 5분의 기조연설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로 뜻깊게 잘 이렇게 경청을 하고 저도 우리 추요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그 김정은 회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묘에 어떤 그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짧게 이 부분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여기 애양운동본부 우리 모든 회원님들도 또 여기 임실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형식적인 어떤 정보, 눈에 보이는 거에는 사실 실체가 있지만 실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사실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좀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소총사가 배수 문제로 인해서 준비하려면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소총 재래를 보험처에서 좀 주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그 힘이 없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에 힘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어떤 정신적 실체로서 임실문화역사 기념관이 좀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단적으로 해방 전후의 이 임실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그리고 그런 기념관 속에 좀 담아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실례로 뽑자면은 그런 기념관을 소총사 옆에다 둘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임실의 지금 소재지가 새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발 이익에 따른 난개발로도 갈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지역에 저는 차라리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시설물을 이 난개발이 되어지기 이전에 정신적인 메카로서 우리 임실은 상징적으로 이걸 심어둔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제 그런 오히려 도시 중심지에 이 지역 정신이 배려가 되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반대적 의미로 좀 접근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우리 홍민표 회장님.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혀 설명 안 했고 인사말만 했는데 여기에 지금 4분의 주제를 발표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 주제를 제가 다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최동리 원장님한테는 이 주제를 발표해서 이렇게 해서 다 드렸는데 그래서 이 주제를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더 주제 발표하신 분들보다는 더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충효 건립관 이런 거는 저도 고향에 충효 고장이라고 하면서 충효 건립관 하나도 되느냐? 그건 군청하고 군수하고 훈우회 또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훈우회하고 형제들은 재정 문제니까 아까 나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우리 유란동 추모공원 나는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 그다음 충효 건립기관이라든가 건립이라든가 이 추모공원은 정말 임실에는 맞는 수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계시니까 좀 더 하세요. 그래서 위상을 높여야 되잖아요. 말만 임실이 충효고장이라고 이러고 뭐 위상 없이 높잖아요. 뭐 가보니까 임실 가보니까 이거 우리 이진호 박사님도 계시고 저분은 충청도 분이에요. 저도 충청도에 몇 번 가봤는데 그래도 잘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간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충효고장이라고 우리가 2010년 현재
우리 기사들이 345명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제 물어봤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이 분단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좀 한번 이것이 있냐 어때요?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분단으로는 임실군이 자기 처음 때요. 그리고 제일 많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저거 소통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임실은 진짜 충효의 자랑 보장이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 뭐 좀 투입해서 뭐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들 이것으로서 오늘 좋은 말씀 중요 해주신 임실의 다른 분들께 대학 토론회를 모두 뜨거운 마치도록 박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좋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부지상으로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알람